성악지별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 성악지별 제13강 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지금 8번째 시간이죠. 오늘 할 게 바로 회덕량, 덕량을 넓힘에 대하여. 근데 이 회덕량은 이름 그대로 이제 그 덕을 넓히는 거죠. 덕을 넓히는 건데 여기 율곡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처음 시작이 그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율곡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시작은 신이 살피건대 9장에서 이미 수기의 차례를 자세히 밝혀 이야기하였지만 여기서는 회덕량, 보덕, 돈덕 등으로 3장의 그 남은 뜻을 거듭하여 말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 검심을 공부했죠. 아시다시피 수기는 지금 굉장히 장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공부한 게 율곡이 얘기한 9장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 입지를 얘기했죠. 입지, 그 다음에 수렴, 그러니까 입지, 그 뜻을 세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수렴, 마음을 단속함에 대하여, 그 다음에 국미,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에 대하여, 그 다음 성실, 성실함에 대하여, 그 다음 교기질, 기질을 바로잡음에 대하여, 양기, 기운을 기름에 대하여, 그리고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함에 대하여, 검신, 몸을 다스림에 대하여 이 9개를 이야기했어요. 앞에. 그리고 이제 돈독, 회덕량, 그 보덕, 돈덕을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율곡이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시작이 요거 신이 살피건대 뭐 쭉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이제 처음에 덕으로 나아가는 도량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량을 넓힘에 대해서는 지금 3파트로 나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덕으로 나가는 도량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2번째 백성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는 것, 그리고 공평의 도량을 넓히는 것, 그 3파트로 나눠서 율곡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한 것은 남이 잘하였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하였다고 하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이 잘한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이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잘하는 것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좀 잘했다고 자기 그 공치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좀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매우 싫어요.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잘했는 줄 알아. 근데 잘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그런가 하면 남이 조금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을 꼭꼭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저게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참 그런 사람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잘한 것은 네 덕이다. 너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잘못한 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덕이 부족해서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자기가 잘한 것은 남한테 그 공을 미루고 남이 잘못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게 덮어주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진정한 이제 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자신이 잘한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이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 전에 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자랑하지 않지만 천하에 더불어 능력을 다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자랑하지 않지만 천하에 너와 더불어 능력을 다툴 사람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또 잘난 척하지도 않고 그런 소위 말하는 군자 그런 사람을 우리 군자라고 그러죠.
군자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꼭 옛날에만 군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자기 선을 내세우면 그 선을 상실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면 그 공을 상실한다. 네, 여기 지금 자기 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은 그 잘난 척함으로 인해서 그 잘난 게 상실돼 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자랑하면 그 공을 상실한다. 그래, 너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꼭 잘난 척을 해야겠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남을 잘 품어주고 조금 있다가 그 품어주고 이렇게 뭐랄까 너그럽고 이런 거 조금 얘기하겠지만 군자가 되려면은 그렇게 남을 잘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스스로 그 선을 내세우면 자신이 더 힘쓰지 않아서 덕이 이지러지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다하지 않아 그 공이 무너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일단 내가 최고에 딱 올랐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자만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힘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도 사실은 위태롭습니다. 내가 1등을 했다. 1등을 했으니까 이제 모두 다 내 밑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누군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 뭐랄까 교만함은 정말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덕이 이지러지고 잘하는 것을 자랑하면 잘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더 이상 힘써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역 곤께는 이 땅을 형상하죠. 땅은 뭐예요? 만물을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의 형세는 곤이다. 그래서 군자. 이게 또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예요. 요즘 오타를 하도 잘 쳐가지고 어쨌든 부자가 아니고 군자예요.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후한덕으로 만물을 포용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잠깐 살펴보자면 지세는 이게 땅의 형세죠. 지세, 본, 군자의 후덕, 재물이라. 군자는 이는 무엇을 본받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여기 그 주역에서는. 그래서 이 후덕, 재물, 덕을 두텁게 하고 재물, 이렇게 물을 실른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렇게 다 실는 거예요. 땅은 만물을 뭐든지 다 포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군자의 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역 곤께 상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 군자가 땅의 두터운 형상을 보고 아주 그것을 본받고 깊고 후한덕으로 모든 것을 다 실른다 라고 정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계속하자면 이제 이것도 계속 곤께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곤께 단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포용하고 너그러우며 빛나고 커서 만물이 다 형통한다. 함흥 광대 풍물 함형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곤께의 그런 덕이죠. 모든 것을 다 포용해요. 땅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죠. 흙은요 그냥 놔두면 다 받아들입니다. 땅은. 그리고 너그러워요. 아주 크고 그리고 빛나고 커서 함흥광대하여 만물이 다 그 안에서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군자의 덕이죠. 그 너그러움, 넉넉함, 크고 빛남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흥광대 네 가지는 땅의 도를 형용한 것이다. 이 지세 아까 지세는 이 후덕 재물이라고 그랬죠.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 그게 바로 이제 함흥광대입니다.
이렇게 포용하고 너그럽고 빛나고 크고 그래서 만물을 다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아까 곤의 덕인데 이 함은 포용하는 것이고 홈은 너그러운 것이고 광은 환히 밝은 것이고 대는 넓고 두터운 것이다 라고 정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이 정희천 선생이죠.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공을 이어받아서 만사가 모두 뜻대로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물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뭘 물었는가, 의논할 때 대부분 자기만 옳다고 하고 받아들이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가 고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이 자기만 옳고 남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기가 고르지 못해서 그럽니까? 하고 물었더니 정자가 얘기해요.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로 기가 고르지 못한 것이지만 기가 고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도량이 좁은 것이다. 도량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도량을 이야기하고 있죠. 도량은 학식에 따라서 자라지만 학식은 또한 학식이 높다고 도량이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은 아주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왕왕 보이죠. 굉장히 아는 건 많은데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이렇게 넉넉하게 대하지 못해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도량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많다고 해서 도량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실제로 그 사람 학문이 제대로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성인의 도는 여기 지금 성인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성인의 도는 보통 도량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도량은 사실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타고난 도량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량을 넓힐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넓히느냐? 이거는 도를 아는 사람이야 도량이 저절로 넓고 커져서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이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참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은 아주 공손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공손해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되자 그 사람은 공손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손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론 공손한 건 좋은 것이죠. 공손한 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사실 술에 취해서 공손한 사람, 지위가 높아져서 공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공손한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했다는 것이죠. 나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공손해야 돼. 내가 술에 취했으니까 더욱 나는 몸을 낮추고 조심하고 공손해야 돼.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공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진짜 그냥 계속 항상 술에 취했거나 안 취했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항상 공손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또 품어주고 이런 도량이 넓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도를 아는 사람이라야, 그게 바로 이제 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도량이 저절로 넓고 커서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넓고 두텁고 포용력, 광대한 기상 이런 것인데, 그것은 도량이 좁은 사람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넓고 두렵고 두려움이 아니라 두터움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두려움이 아니라 두터움입니다. 넓고 두텁고 포용력, 태어난 광대한 기상 이런 것들이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오늘 이거 펜도 없네.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두터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 덕으로서 도량을 넓히는 것입니다. 라고 율곡 선생님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럼 계속 두 번째. 백성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는 것. 아시다시피 성악지변은 제왕학이잖아요. 지금 율곡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군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 덕이 넓어야 이 백성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량을 넓힐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또 군자, 명익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군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어둠을 써서 밝게 한다. 주역 명익괴인데 군자 이하여 이중, 이 이자가 이게 지금 한자 사전에 없더라고요. 그 주역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이중하여 용해이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스릴 이 그냥 보통 이자 아니고 그 주역 원문에 보면 조금 옛날 고자들 있죠. 옛날 문자들 그런 글자인데 이게 없어서 제가 그냥 다른 글자를 쓸까 하다가 괜히 또 다른 글자 쓰면은 약간 그래서 그냥 한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군자 이하여 이중 용회 이명이라. 군자는 본받아요. 물보다 그 군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중 중을 다스리는 것.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어둠을 써서 밝게 한다 해서 이 말이 또 희한한 말이죠. 용회 이중 어둠을 써서 밝게 한다. 어둠을 써서 밝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는 밝은 그 정자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밝은 것을 지나치게 쓰면 살피는 것에서 오히려 이를 해치게 된다. 밝은 것을 지나치게 쓰면 살피는 것에서 오히려 이를 해치게 된다. 지나치게 살피면 이를 끝까지 처리할 수는 있지만 너그럽게 포용하는 도량이 없기 때문에 군자는 밝게 살피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어둠을 쓴다. 보통 그 아주 밝게 살핀다 이걸 찰이라고 그러는데 찰찰이 살핀다 그러죠. 하나하나 아주 그냥 그 먼지 하나하나. 근데 군자는 구석구석에 먼지 있느냐 없느냐 다 먼지 살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간 구석에 있는 먼지 보면서도 그냥 쓱 넘어가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하나 너무 찰찰이 살피면 사람이 피곤해서 그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사물을 진짜 포용하고 그렇게 이렇게 포용하고 덮어줬을 때 그 백성들이 화목하고 백성들이 친애하고 안정됨을 이룩할 수 있다. 그렇죠.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지적하고 막 그냥 벌 주고 그러면은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냥 덜덜덜덜 떨지.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 할 적에 조금 잘못한다고 너무너무 막 그냥 이 야단 악 치고 이러면은 힘들어요. 조금 잘못하는 것도 슬쩍슬쩍 덮어주고 넘어가지고 뭐 항상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잘못 이런 거를 그냥 너무 지나치게 애를 닥달하면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그게 바로 용회이중이에요. 용회이중. 어둠으로써 밝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둠을 쓰는 것이 곧 밝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게 바로 그 용회이중. 그래서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를 잃어버림으로써 바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하나 그냥 인정 없이 막 살피고 이러면은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요. 그런 거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지금 밝히는 것을 지나치게 쓰면 살피는 것에서 오히려 이를 해치게 됩니다. 지나치게 살피면 이를 끝까지 처리할 수는 있지만 너그럽게 포용하는 도량이 없기 때문에 군자는 밝게 살피는 것을 끝까지 않고 어둠을 씁니다.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앞문장이 조금 있는데 앞문장은 지금 제가 이 생략을 해서
백성은 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밟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앞부분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만일 그 밝은 것에 그대로 맡겨 살피지 않는 것이 없다면 너그럽고 두터우며 품고 받아들이는 덕이 없어서 인정이 어그러지고 의심하여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이 그 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밟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자면 지나치게 살피면 이를 계속 끝까지 처리할 수는 있지만 너그럽게 포용하는 도량이 없기 때문에 군자는 밝게 살피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어둠을 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용회이중 그거죠. 그리고 또 그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에게 화내고 미워하지 말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는 석양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아직 교화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너무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눅이 들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하지 못하고 그 뭐랄까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너무 나무라지 말고 또 그것을 다 갖추기를 바라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참아야 일이 이루어지며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덕이 커진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아야 됩니다. 참으리자 참아야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또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이 덕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을 하려면은 백성들이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천차만별이죠. 답답한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그 이렇게 참아야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하고 좀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아도 이 사람을 보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군자의 덕이죠. 군자의 덕이고 군자가 도량을 넓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어지럽힌다. 우리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런 소설도 있었는데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사소한 일에만 이게 막 화를 내요. 진짜로 화난 일에는 꽥소리 못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작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일에 아주 정말 그 공분을 사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땐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보면은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그 중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그 노 같은 경우 이 막 화가 나는 건데 우리는 보통 화를 참으라 그러는데 화를 물론 참아야 되죠. 근데 참아야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는 참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을 때 화는 바로 이제 중절한 화라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화를 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잘한 것,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지금 율곡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임금이 백성들한테 도량을 넓히는 것입니다. 왜 참아야 되나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잘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덕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덕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공평의 도량을 넓히는 것. 이거 지금 공평의 도량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서경을 얘기해서 말하고 있는데 치우침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이 하는 것이 왕의 의를 따르는 것. 치우침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게 하는 것이 왕의 의를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우치게 좋아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도를 따르며 치우치기를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길을 따른다. 오늘 오타가 3개나 나오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중용에도 나오죠. 불편불이 무가불급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중이죠. 중은 바로 왕이 행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왕의 의를 따르기 위함이고 막 치우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치우치게 좋아하는 경우 있죠. 그 사람만 보면 사족을 못 써.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들어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고 그르고 관계없이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좋아. 그거는 사실은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도를 해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어느 한 곳에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왕은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치우치게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 없이 괜히 미운 사람 있죠. 나한테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싫어, 미워. 물론 해악을 끼쳐서 그렇더라도 미워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왕의 덕목인데, 하물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왕으로서의 그런 자질 부족입니다. 자질 부족.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우침도 없고 무리를 짓지도 않으며 그렇게 해야 이제 치우치지 않아요. 그 왕도가 평탄해질 것이다. 평평탕탕. 우리 옛날에 그 영조도 탕평책 썼죠. 그 탕평책에 바로 평평탕탕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불공평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으며 왕도가 공평하며 그 도리의 어긋남이 없고 올바르지 않음도 없으며 왕도가 바르고 곱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이 편애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겠어야 이게 탕평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조선 특히 후기에 이제 많은 당파 싸움들을 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노론이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영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자기도 노론의 세력을 잇고 왕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련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노론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탕평책을 썼어요. 남인도 등용하고 노론도 등용하고 실력 있는 자는 다 등용한다. 뭐 남인이라고 해서 제외시키고 노론이라고 해서 뭐 등용하고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탕평책, 탕탕평평, 이게 바로 이 탕평책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은 공평하지 않고 반은 상도를 어긋나며 측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치우치고 기울어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속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근데 치우치고 불공평하며 도리에 어긋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것 또한 자신의 사사로움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탕탕평평하기 어렵죠. 탕탕평평하기 어려우면은 임금으로서 제대로 정치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지금 율곡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치우침도 없고 무리를 짓지도 않으면 왕도가 공평하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고 올바르지 않음도 없으며 왕도가 바르고 곱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안과 박을 합해서 사물과 나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도를 보는 큰 실마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서 아주 털끝만큼도 사사로움이 없다. 그럼 바로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천지와 같은 도량을 갖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금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이 살피건대, 항상 율곡은 처음과 끝을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죠. 신이 살피건대 도량이 넓지 못한 것은 기질의 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을 얘기하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덕의 영향을 넓히는 데는 기질을 바로잡는 데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덕이란 도량을 더 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내세운 것인데, 사람은 천승의 이 나라를 얻고선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겸손해하는 자가 있으며, 또 반대로 말단 관직을 얻고도 스스로 거만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정말 큰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막 그냥 너무 교만하죠. 그런 거를 항상 지금 율곡은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량이 크고 작은 데는 까닭이 근데 있는데, 도량이 작은 사람, 도량이 넓지 못한 것은 기질의 병으로 덕의 영역을 넓히는 데는 다른 공부가 없고 다만 기질을 바로잡는 것, 교기질,
한 가지는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면 그 임금의 덕이란 도량을 넓히는 것을 더 크게 하는 것에 있을 뿐이므로 특별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를 하자면 도량, 그 임금이 아니라 그 이 도량이 적은 사람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 병폐는 이 편벽되고 왜곡된 것이고, 지금 두 번째는 잘난 체 하는 것, 세 번째는 이기기 좋아하는 것. 도량이 작은 사람들, 왜 도량이 작은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벽되고 왜곡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쪽이 막혀 둘을 통하지 못함으로써 마음을 공평하게 해서 이치를 살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아주 자기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옳아 그러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렸어 하면 틀린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편벽. 그게 바로 편벽되고 왜곡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잘난 체함. 아주 조그마한 것을 얻어도 만족하는 사람들. 이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혼자 저잘났다고 설치는 사람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뭐 아주 작은 것 같고 이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기기를 좋아함. 이런 사람들도 위험하죠. 그냥 무조건 경쟁 심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남을 이겨야 돼. 뭐 옳고 그름 없이 무조건 이기기 보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도량이 작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곡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본디 하나이로서 분별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늘과 그 사람이 다른가? 하늘과 땅은 사사롭이 없고 사람은 사사로움이 있는 까닭에 천지와 더불어 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인은 사실은 그 사사로움이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요? 천지와 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역시 사사로움을 제거하기 때문에 성인과 합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이런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도량을 넓혀서 군자와 성인에 이르는 길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누가 그래야 된다고요? 임금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계속 왕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왕의 덕을 넓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조 임금님 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덕이 커야 사람을 잘 품을 수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또 남을 다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덕을 넓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기질을 잘 바로잡는 것, 교기질을 율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보덕, 돈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